안녕하세요. 많은 사연들 속에서 위로를 받던 30대 직장인입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엄마가 계세요. 저희 엄마는 어릴 적 제가 태어나고 난 후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홀로 저를 키우셨답니다.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저 하나만 보고 견뎌내셨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엄마는 더 늙기 전에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고 싶으시다며 자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다 남편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같은 직장에 다니던 동료였답니다. 같이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공감대도 많았어요. 특히나 남편은 시아버지가 가정에 소홀하셔서 거의 시어머니께서 홀로 키우신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아빠의 역할까지 다 하면서 저를 키웠어요. 지영 씨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했죠? 저 역시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빠는 가정에 소홀하셨고, 엄마 혼자서 이리저리 노력하시면서 가정을 지키셨죠. 그런 엄마가 저도 애틋하지만, 지영 씨도 엄마가 애틋하시겠어요. 어머, 그죠? 저도 엄마가 고생하면서 키워주셨거든요.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준호 씨는 이해를 해 주시네요. 아, 경험해본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죠. 만남을 지속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의 가정사도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 서로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홀어머니라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남편은 처음부터 저의 상황을 모두 이해하는 듯 보였어요. 거기다가 공감도 잘해줘서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서로를 의지하며 잘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엄마에 대한 효심도 지극해서 결혼을 하면 엄마에게 애틋한 제 마음도 잘 이해해 줄 거라 생각을 했죠. 엄마는 남편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는 약간 싹싹하지 못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애교도 많고 싹싹했답니다. 결혼 전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틈날 때마다 엄마가 일하시는 곳에 찾아갔다고 했는데요. 엄마는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직접 기른 상추 같은 채소들을 파셨는데 남편은 엄마에게 가서 상추 파는 것도 도와주고 같이 저 대신 저녁을 먹기도 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이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시어머니였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걸 듣고서는 결사 반대를 하셨어요. 남편도 어떻게든 시어머니 마음을 돌리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며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처럼 제가 가서 시어머니를 만나봐야 되겠다 싶어서 남편과 함께 시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준호 씨랑 만나고 있는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어머, 여긴 웬일이니? 나 너 보고 싶다고 한 적 없는데? 준호야, 너 엄마 자꾸 나쁜 사람 만들 거야? 엄마 생각을 이야기했잖아. 그럼 조금 더 생각해 봐야지. 엄마, 지영이 괜찮은 애야. 편견으로 보지 말고 한번 직접 보고 생각해 보라고. 네, 어머님. 저희 엄마 홀로 저를 키우시긴 하셨지만 부족하게 키우시진 않으셨어요. 어머님, 이거 제가 준비한 선물인데 받아주세요. 그래, 엄마. 원래 우리 엄마 소녀같이 섬세하신데, 아, 왜 이렇게 고집이실까? 아들이 어련히 알아서 좋은 사람 데리고 왔겠지. 그러니까 일단, 정이가 가지고 온 한우부터 같이 구워 먹자.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티를 팍팍 내셨지만 남편이 옆에서 애교도 부리며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하는 통에 그럭저럭 식사까지 마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저와의 연애는 어쩔 수 없지만 결혼까지는 안 된다며 이야기를 하셨죠. 남편은 결혼을 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다퉜고 시어머니는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누우시기도 했답니다. 제가 찾아가도 받아주시지 않으시니
저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제 친정엄마가 자신이 만나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엄마는 시어머니를 만나시고는 결혼 허락을 받으셨어요. 조건은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예물 예단을 모두 맞춰주겠다는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과도한 것을 요구하셨지만 엄마는 묵묵히 다 준비를 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혹시라도 결혼해서 미움을 받을까 더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셨어요. 거기다가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보태주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시부모님 하객분들 식사 비용도 저희가 다 지불해야 했죠.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결혼을 해야 할까 싶었지만 엄마는 남편이 마음에 들었고 저에게도 잘해주는 모습을 보고서는 남편만 보고 결혼을 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엄마의 오랜 바람이었기 때문에 저도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시어머니만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걸릴 것이 없었어요. 남편도 착하고 저와 친정엄마에게 잘했거든요. 남편은 항상 시어머니 행동에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영아,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귀하게 키우셨거든. 그래서 서운해서 그런가 봐.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막상 결혼한다고 하니까 싱숭생숭 하신가? 갑자기 저러니 나도 당황스럽네. 그래도 결혼하고 나면 엄마도 받아들이실 거야.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나도 노력할게. 괜찮아, 준호 씨. 나도 이해는 해. 우리 엄마도 내가 결혼한다고 하니 좋으시면서도 내심 서운하시기도 한가 보더라고. 나도 더 노력한다 보면 어머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고마워. 나도 어머님께 잘할게. 준호 씨만큼 우리 엄마 위해주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 항상 고마워. 정말 친엄마처럼 우리 엄마 좋아해주고 도와줘서. 내가 딸인데 어쩔 때는 준호 씨가 우리 엄마 아들 같다니까? 남편은 저에게 항상 미안함을 표현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고맙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남편은 사랑하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저와 결혼을 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하거나 만나자고 하지는 않으셨답니다. 다만 남편은 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시어머니가 만나자고 하면 항상 저를 데리고 나가곤 했어요.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마치 제가 불청객이라도 된 양 불편해 하셨어요. 그렇지만 한 번에 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많이 노력을 했답니다. 결혼 후 집에 한 번도 와보시지 않으셨던 시어머님은 언젠가 집으로 찾아오겠다며 남편에게 연락을 해 오셨어요. 궁금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 알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보시면서 막말을 쏟아 부으시더라고요.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집은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쭉 살았던 집이었어요. 자가로 구입을 한 집이었지만 어쩐지 시어머니에게는 사실을 말하기 싫었어요. 예, 이 집은 전세니 월세니? 하긴 니네 집 형편에 자가로 마련했던 건 아닐 테고 니네 엄마가 상추 팔아서 집 하나나 살 수 있었겠냐? 혹시 우리 아들 돈 들어간 건 아니겠지? 설마 그런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여긴 제가 직장 다니면서부터 살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어머님, 그래도 사돈인데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아요.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엄마. 니네 엄마라고 하는 게 뭐야 사돈인데. 거기다가 나 여기 집은 하나도 없는데 왜 내 돈이 들어갔다고 그래? 좀 민망하다. 아니 준호야. 나는 그냥 한번 해본 말인데 그렇게까지 뭐라 할 건 아니지 않니? 시모는 당황스럽게도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남편도 당황스러웠지만 시모는 제가 하는 말에 상처를 받았다며
그 자리에서 나가버리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대로 당황해하다가 어머님을 따라서 나가버렸어요. 저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이 알아서 잘 달래주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시모의 말은 굉장히 경우가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시어머니의 행동에 화가 났답니다. 시어머니와 나간 남편은 한참이 되어서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보니 시어머니와 밥을 먹고 있다는 답이 오더라고요. 나중에 시어머니를 달래보내고 돌아온 남편은 무슨 말을 들었던 건지 시어머니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좀 잘못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면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해? 솔직히 지금 엄마가 지용 씨 마음에 들어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진정할 수도 있잖아. 엄마가 그냥 장난으로 해본 말인데 그렇게 대꾸 하니 너무 놀랬대. 나중에 엄마한테 사과 전화 드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려야 되는 거야? 준호 씨는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 말하면서 니네 엄마라고 한 적 있어? 매번 우리 엄마는 사돈 어르신 난사돈 하면서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 너무하신 건 어머님이신데 어떻게 나보고 사과하라고 그래? 아니, 지용 씨가 전적으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아유, 무슨 말을 못하겠다. 관계 개선하라고 엄마 모셔왔더니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준호 씨, 지금 상황이 다 내 탓이라는 거야? 저희는 결국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 후 처음 싸우게 되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때문에 싸운다는 것도 황당했지만 무엇보다 갑자기 변한 남편의 태도에 생각이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다툼 후 며칠 후에 남편이 먼저 잘못했다며 사과를 해왔지만 한편으로 찝찝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그 후에도 시어머니와 만나는 날이면 저는 예민해졌고 남편은 항상 조금만 참아달라는 말만 했었어요. 그나마 제가 참을 수 있었던 건 시아버지와 함께 만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시아버지가 계실 땐 막말을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시어머니가 말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시아버지가 굉장히 크게 화를 내셨어요. 얘, 너는 이런 거 많이 먹어봤니? 친정에서는 이런 거 먹어본 적 없지? 아,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주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제대로 된 게 없어. 아, 조용하고 밥이나 먹어. 아니, 내가 뭘 이상하게 말했다고 그래요. 아유, 지영아, 미안하다. 원래 말을 생각 없이 하는 통에 나도 말하기 싫은데 너는 오죽하겠니?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려라. 당신도 사과해. 에휴, 미안하다. 남편이 예전에 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시부가 집에 애정이 전혀 없었고 일만 하시던 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시아버지의 행동에 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무얼 하든 신경도 안 쓸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시모의 막말에 저 대신 화를 내주신 건 시아버지셨답니다. 남편은 그런 시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쳐다보기만 했어요. 이때 왜 시아버지가 가정에 애정이 없었을까 조금은 이해가 되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막말을 퍼부는 것이 너무나 불편해 언젠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만나는 걸 자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을 보고 싶었을 뿐이지 그때마다 제가 나가면 더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시아버지와 다 같이 보는 건 참석을 하겠지만 시어머니와 남편만 만나는 자리에서는 빠지겠다고 했습니다. 준호 씨, 나 당분간 시어머니랑 당신만 볼 때는 같이 자리를 안 했으면 좋겠어. 어차피 어머님도 나 보려고 하신 게 아니고 당신 보려고 하신 거잖아. 나도 갈 때마다 힘들고 시어머니도 스트레스 받아 하시니까 이게 나을 것 같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서로 자주 봐야 사이가 좋아지지 않겠어? 벌써부터 이렇게 포기해버리면
엄마가 불편하다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먼저 이렇게 피하면 엄마도 당황스럽지 않을까? 어머니, 항상 내가 같이 갈 때마다 불청객을 본 것처럼 보시는데 차라리 내가 없는 걸 좋아하실 거야. 지영씨, 당신 너무 당신 맘대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나한테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엄마랑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갔던 거였어? 엄마도 별 불평 없이 보는데 왜 아랫사람인 당신이 이렇게 먼저 불편하다고 하는 거야? 당신 정말 실망이다. 그럼 어머님이 말을 이상하게 하실 때 당신이 좀 말려주던지. 상처는 매번 내가 받는데 어떻게 안 피해? 엄마가 언제 말을 이상하게 해? 당신이야말로 말을 너무 이상하게 하는데? 남편과의 오랜 언쟁 끝에 결국 저는 시어머니만 있는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어요. 남편은 저의 태도에 못마땅해 했지만 저의 완강한 말을 듣곤 더 이상 이야기하진 않더라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시가도 그다지 잘 사는 편은 아니었어요. 시아버지는 말 그대로 가정의 최소한의 생활비만 주셨고 나머지 돈은 시어머니가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충당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버는 돈은 한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정말 어마어마하게 절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나마 돈을 썼던 게 아들인 저희 남편 물건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남편에 대한 애정이 더 애틋하셨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시가에 가면 소변을 보고 나서 물을 내리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 것은 그냥 일상이었어요. 거기다가 음식물은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남은 음식은 지저분해도 끝까지 다 먹어야 되었죠. 예, 너 어차피 밥 많이 먹지도 않는데 이거나 나랑 먹어 치우자. 네? 어머님, 이거 못 먹는 것 같은데요? 그냥 버리시고 새밥이랑 반찬 같이 먹어요. 저도 남편이랑 새 반찬 먹고 싶어요. 너는 없이 자란 애가 왜 이렇게 아낄 줄을 모르니? 이것도 다 돈인데 너랑 나랑 먹어 치워야지. 어떻게 버릴 생각을 해? 얘 준호야, 얘 집에서도 그러니? 아낄 줄을 모르네. 아유, 못 사는 친정이라 제법 아낄 줄 알겠다 싶었더니만 너 준호가 번 돈 네가 다 쓰고 다니는 거 아니냐? 어머님, 저도 일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건 아끼지 못하는 게 아니고. 어머, 얘 좀 봐라 준호야. 또 나한테 뭐라고 한다. 아유, 무서워가지고 무슨 말이나 하겠니? 준호야, 얘 진짜 무섭다. 그지? 지영씨, 이제 그만해. 그거 그냥 내가 먹을 테니까 당신은 여기 앉아서 이거 먹어. 그럼 됐지? 아유, 준호야, 네가 왜 이런 걸 먹어? 그냥 새밥 먹어. 이거 뒀다가 엄마가 먹을게. 밖에서 고생하는 남편 위할 줄도 모르고 너 정말 대단하다. 아유, 엄마, 그만하고 앉아서 밥 드세요. 지영이가 뭘 몰라서 그래. 시어머니는 매번 제가 못 사는 집에서 자랐다며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거기다가 못 사는 집에서 자라서 이런 음식들도 거부감 없이 먹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시가에 가서 밥을 먹기도 했지만 매번 남은 음식은 저한테 주시는 바람에 그 뒤로는 시가로 가는 발걸음을 줄였답니다. 점점 시어머니와 마주하는 일이 더욱 줄어들게 되면서 남편은 그런 저에게 화가 났었나 보더라고요. 역시나 저희는 또 크게 싸우게 되었어요. 당신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엄마가 그냥 그렇게 해도 좋게 넘어가면 안 돼? 꼭 굳이 그 앞에서 면박을 줘야 하겠냐고. 엄마가 힘들게 나 키웠다고 했잖아. 이미 충분히 말을 했는데 어떻게 그걸 한번 이해해주지 않는 거야? 여보, 나도 우리 엄마가 힘들게 키웠어. 근데 아무리 그래도 다 말라붙은 밥 주면서 먹으라고 하진 않으셨어. 아니, 당신은 새밥
새 반찬 먹는데 왜 나는 눌러붙은 오래된 밥을 먹어야 하는 건데? 그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엄마는 원래 그렇게 살아오셔서 그런 거잖아. 좀 당신이 이해를 좀 해주면 안 돼? 엄마가 나쁜 마음으로 그러셨겠어? 아끼자는 마음으로 그런 건데 왜 자꾸 피하고 싫어하는 건데? 당신이야말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아. 역시 보고 배운 게 없으니 남편 대우하는 걸 못 배운 건가? 뭐? 당신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지금 우리 집 가지고 말하는 거야? 그래. 다른 사람들은 하다못해 앞에서라도 잘 지내보려고 노력해. 근데 당신은 뭐야? 하나도 노력하지 않잖아. 거기다가 나한테 이렇게 따지는 건 남편 대우를 하나도 못하는 거 아니야? 배운 게 있어야 하는 건데 당신은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모르는 거 아니냐고. 참나, 정말 기가 막힌다.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 근데 우리 집 모욕하는 건 참지 못하겠거든? 사과해. 사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야? 당신은 진짜 당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착각하지 마. 이날을 시작으로 남편과의 냉전은 계속되었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싸운 걸 아시고 매일 저녁마다 남편에게 오라며 불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 또한 그런 시어머니의 호출에 점점 집에서 나가는 날이 많아지더니 매일 퇴근을 시가로 하기 시작했어요. 시가에서 저녁까지 다 먹고 시아버지가 집에 오기 전에 저희 집으로 다시 돌아오곤 했습니다. 남편과의 냉전이 한 달이 넘어서면서 저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친정 엄마에게도 잘 가지 않았고 명절 때도 잔업이 있다며 친정 가기 전에 나가버렸었거든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 더 이상의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맞을까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얘, 너 뭐하니? 준호랑 아직도 화해 안 했다며? 에이그, 이럴 때는 여자가 살랑살랑 달래줄 줄도 알아야지. 내가 너네 화해할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 여기로 좀 와. 네? 아니에요. 준호 씨랑 그냥 나중에 얘기해 볼게요. 이것 봐. 그냥 오라면 좀 와. 준호도 온다고 하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아파트 옆에 공터 있지? 거기서 장터가 열린다더라. 구경거리 많다고 하니까 여기서 밥도 먹고 하면서 풀어보자. 이따 3시까지 오렴. 시모는 뭔가 신이 난 목소리로 일일 장터로 오라고 연락을 해 오셨답니다. 저는 의아했지만 계속 이렇게 지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부른 장터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가보니 남편은 시어머니와 이미 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발견하고 신이 난 얼굴로 제 팔을 끌고 가셨습니다. 처음 있었던 행동이 당황스러웠지만 왜 그러는 건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밝혀졌죠. 그 장터에는 엄마가 채소들을 팔고 계셨습니다. 엄마는 저와 시모 남편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시모는 그 앞에서 신이 난 얼굴로 이야기를 했죠. 어머, 사돈. 아니 여기에서 상추 팔고 있어요? 아유, 그거 판다고 얼마나 벌어? 아유, 안사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사이랑 딸도 왔네. 이번에 오랜만에 여기 장터 연다고 해서 나한테 와달라고 부탁하셔서 왔어, 딸. 어머, 엄마 있을 줄이야. 생각을 못했네. 어떻게 많이 좀 파셨어요? 내가 좀 도와줄까? 아유, 아니야. 그냥 쉬엄쉬엄 재미삼아 파는 거지. 아이고, 재미삼아 팔면 어째요? 이거 팔아야 쌀이라도 사서 먹지. 사돈, 내가 여기 상추 다 사줄게. 얼마야?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진짜로 오늘은 여기 주최한 곳에서 간곡히 부탁하셔서 참석한 거예요. 에이, 사돈.
나 상추랑 채소들 이것저것 가져갈게. 이 정도면 얼마야? 아, 그럼 이 정도는 4만 원 되겠네요. 여기 수익금은 다 기부하니까 저기 놔주시면 돼요. 기부? 아니 사돈한테 주는 게 기부지. 원래 못 사는 사람 돕고 사는 게 기부잖아. 사돈, 돈 10,000원도 없지? 잔돈도 없을 테니까 남은 건 그냥 가져요. 아니 내가 조금 더 사야 하나? 사돈, 나 여기 있는 거 다 살 수 있다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팔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오늘은 진짜 파는 게 아니라 에이, 그냥 받으라니까. 시모는 웃는 얼굴로 엄마에게 5만 원을 던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엄마 앞에서 화를 낼 수가 없어 겨우 참고 있었는데 남편이 여기에 거들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하하, 어머님, 그래요. 잔돈 주지 마시고 그걸로 생활비 보태세요. 뭐? 당신 뭘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 선 넘었어. 내가 뭘? 그냥 농담한 거 가지고. 어머님 그래도 여기까지 오시다니. 저희 집 이쪽인 건 모르셨나 보네. 야, 우리 아들이 뭘 어떻게 말했다고 그러니? 참나. 사돈네 동네에 와서 창피하게 채소 장사하는 것도 참는데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안 그래요, 사돈? 시모는 얄미운 얼굴로 엄마에게 물었고 저는 당장이라도 폭발해버릴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를 무시하는 행동에는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소리를 지를까 아니면 시모와 남편을 데리고 나가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엄마는 오히려 웃으면서 저를 다독이고 말씀하셨어요. 어머, 사돈. 저는 사돈 형편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그럴 줄 알았으면 받을 돈 어떻게든 받을 걸 그랬네요. 뭐라고? 아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난 하도 떵떵거리길래 잘 사는 줄 알았지. 그리고 여기 보는 눈도 없네. 여기 파는 게 아니라 기부하는 장터라고. 눈이 없어요? 뭐라는 거야? 사돈,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잘 사는데 내 상가 월세는 왜 안 내는 거야? 사돈은 돈 500도 없는 거지야? 상가? 월세? 아니, 상가 월세라니. 아니, 어떻게 그걸? 사정이 다 간 것 같아 봐줬더니만 안 되겠네. 바로 받아야 되겠어요. 나 당신 가게 상가 건물주야. 오늘까지 밀린 월세 해결하지 않으면 소송 걸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시모는 엄마의 말에 당황한 듯 보였어요. 옆에 있던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모를 바라봤고 시모는 남편을 끌고 가버렸죠. 엄마는 그제서야 저의 손을 잡으며 떨린 마음을 진정하셨어요. 티는 안 났지만 처음 엄마가 제대로 따져봤던 것이라 속에서는 두근두근 떨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딸을 무시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시모의 태도에 참을 수 없었다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장터가 끝나고 엄마와 밥을 먹으면서 나눈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엄마는 채소들을 직접 키우고 판 것만 한 것은 아니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기신 보험금으로 엄마는 지방에 작은 땅을 사셨답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채소들을 기르고 기른 채소들을 장터에 나가 파셨던 것인데요. 생각보다 채소들이 잘 자라고 잘 팔리기도 해서 조금씩 재산을 불려나가셨다고 해요. 너희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재산과 보험금을 남겨줘서 이렇게 모을 수 있었어. 만약 그게 없었다면 나는 더 힘들었을 거야. 거기다가 지영이 네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건데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보채서
잘못된 결혼을 한 것 같구나. 아, 엄마, 아니야. 이건 다 내 선택인데 뭐.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근데 어떻게 상가 건물을 샀어? 아, 처음에 샀던 땅이 모자라서 모아둔 돈이랑 해서 새로 땅을 샀는데 나중에 거기가 재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더라고. 어차피 나는 농사를 지을 땅을 찾고 있어서 바로 처분을 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컸어. 농사 지을 땅을 더 사면 아무래도 혼자서는 힘들 수 있겠다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지인이 상가 건물 괜찮은 거 있다며 이야기를 해주길래 바로 산 거지. 아, 난 엄마가 상가 건물 산 것도 몰랐네. 그러고 보니 지금 사는 집도 엄마가 사준 거고 엄마 진짜 알부자네? 그러게. 남편 없이 살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 줄 알았는데 네 아빠가 그래도 길을 잘 터주고 가서 엄마가 덜 고생이지 뭐. 상가 건물을 사고 나서도 나는 바빠서 가보지도 못하고 관리하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 니네 시어머니가 있더라. 깜짝 놀라서 아는 척 할까 싶다가 왠지 모르게 아는 척하면 안 될 것 같다 싶었는데 참 이런 일이 있을 걸 예상하고 있었나? 암튼 관리업체에서 사돈이 6개월 정도 월세를 미납했다고 해서 그냥 조금 기다려보자고 했던 상황이었지.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월세를 그렇게나 밀렸어? 그러게나 말이다. 너 결혼할 때도 자기네는 너 말고도 떵떵거리는 집안 여식 데리고 올 수 있다며 자신만만 하더니 알고 보니 전혀 아니었어. 그때는 우리보다 훨씬 좋은 집안이라 생각도 들었고 거기다가 준호가 너무 싹싹하고 밝아서 좋은 집안에서 자랐다고 생각을 했었지. 아휴, 내가 정말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 엄마, 내 눈은 엄마 닮았나 보다. 엄마, 자책하지 마.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해준 덕분에 나 죽었던 기가 쭉 살아났어. 엄마는 왠지 자신이 시모를 만나 단판을 한 것 때문에 결혼을 한 것 같다며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엄마가 오히려 고마웠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남긴 돈으로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었지만 오로지 저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계셨던 것이거든요. 엄마가 건물주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시모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답니다. 매일같이 시모는 엄마를 찾아와 사과를 했어요. 거기다가 저에게도 미안하다며 엄마 마음을 돌려봐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지만 엄마는 더 이상 그 집안과는 엮이고 싶지 않다며 당장 월세를 해결하고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며 제발 가게만은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하셨지만 엄마는 이미 1년 정도 월세를 납입하지 않았을 뿐더러 계약 기간도 끝났기 때문에 나가야 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셨답니다. 결국 엄마는 명도 소송을 진행하셨어요. 내용 증명이 가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가 찾아오셔서 사과를 하시고 밀렸던 월세를 모두 내셨어요. 시아버지는 저에게도 사과를 하셨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영아,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엄마가 하도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다며 이야기하길래 내가 미쳤었나 봐. 괜찮아, 이제는. 나 준호 씨랑 더 이상 이야기 나누고 싶지 않아.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이혼하자. 이혼이라니. 지영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줘. 나 너랑 헤어지면 못 살아. 아니, 헤어지면 못 산다니. 당신 엄마랑 살면 되잖아. 내가 잘못했네. 남의 귀한 아들이랑 결혼을 하면 안 됐었는데. 이제라도 돌려줄게.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과를 빌었지만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의 부당 대우를 증거로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전해 들은 소식으로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께 이혼당할 위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지금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놀아도 될 돈을 가지고 계시지만 장터를 돌아다니시면서 채소 판매하는 일은 계속 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엄마, 장터 나가는 거 힘들지 않아? 농사도 직접 짓고 있잖아. 엄마 이제는 좀 쉬면서 나랑 여행도 다니고 그러자. 지영아, 엄마는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일하고 싶어. 엄마가 처음 장사했을 때가 너 4살 때였거든? 그 어린아이를 장터 구석에 가만히 앉혀두고 정신없이 채소 팔고 있으면 찾아오는 손님들부터 옆가게 언니들까지 다 널 돌봐주었어. 내 사정을 아니까 아무런 말 하지 않아도 널 돌봐주더라고. 일하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난 여기서 외로운 것도 있고 사람들 만나면서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지금 사정이 나아졌다고 그만둘 순 없지. 그래도 엄마, 이제는 쉬엄쉬엄 해야 돼. 건강도 생각하고 아빠가 엄마 고생하는 거 보면 마음 아파하실 거야. 그러게, 아빠 덕분에 이렇게 큰 돈도 벌 수 있었네. 이젠 농사는 어려울 것 같고 저번처럼 기부장터는 참석하려고. 그건 괜찮지? 엄마는 장터가 자신의 힘든 삶을 위로받는 공간이라며 되도록이면 일을 계속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끝까지 말리지 못했지만 장터에 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엄마를 보면서 어쩌면 아빠의 그리움과 빈자리를 그렇게 채우시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에 엄마의 선택을 묵묵히 존중해 드리려고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주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전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냥 제 존재 자체가 싫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바로 그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절 미워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제 형님이세요. 결혼을 함과 동시에 형님은 절 좋아하지 않으셨고, 아무리 제가 친해지려고 노력을 해도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는 듯 했죠. 처음에는 제가 뭔가를 잘못했던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다 시기고 질투였어요. 전 결혼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뒀는데 남편과 장거리 연애를 했고 남편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전업주부가 된 거죠. 남편과 상의해서 일을 쉬게 되었지만 형님은 늘 저를 만날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비난했어요. 동서, 아무리 그래도 동서 나이도 있고 어떻게 사지 멀쩡한데 일을 안 할 수가 있어? 임신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몸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왜 안 하는 거야? 나는 그게 제일 이상해. 솔직히 시부모님은 뭐라고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것 같다니까?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다들 앞에서는 쉬쉬하고 넘어가는 거라면서 속으로는 언제까지 쉬나 보고 있는 거라고 하던데. 나중에 한 소리라도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나니까 동서한테 이런 얘기 해주는 거야. 그래요? 그래도 다들 제 앞에서는 일하라고는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사실 저도 일 그만두고 싶진 않았죠. 근데 지역도 이동해야 하고 그렇다고 결혼하고서 주말부부 하기도 힘들었고요. 회사도 뭐 좋은 편은 아니었으니까 남편도 그냥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다시 일자리 구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바쁘니까 그냥 제가 집에서 살림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동서는 그 말을 믿어? 남자들은 그냥 하는 말이야. 밖에 나가서는 다들 딴소리 한다니까? 내가 듣기로는 우리 남편한테 서방님이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말했다고 하던데. 동서는 눈치 못 챘어? 나야 뭐 동서가 쉬든 말든 상관없지만 동서 미래를 생각해서는 그냥 일하는 게 낫지 않은가 싶어서. 사람 일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안 그래도 무슨 일을 시작해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이것저것 배워보면서 저한테 맞는 일 찾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전까진 저도 남들 하는 거 따라서 그냥 선택해서 회사 다녔는데 그러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일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저도 학원도 알아보고 이것저것 배우려고 찾아보고 있어요. 형님도 그게 나을 것 같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너무 좋지. 나도 대찬성인데? 시댁 식구들은 그런 마음이 아닌가 봐. 나도 동서랑 같은 며느리잖아. 시댁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으니까 동서 밉보이기 전에 눈치껏 일자리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나 아니면 시댁 식구들이 뒤에서 동서 흉 보는 거 어떻게 알겠어? 제 앞에서는 마치 시댁 식구들이 제가 일을 안 한다며 흉을 본 것처럼 말했지만 막상 사실을 확인해 보면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오히려 형님이 제가 쉬는 걸 못마땅히 한다는 걸 알고서는 정말 황당했고 도대체 내 앞에선 왜 그렇게 말했을까 싶기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제가 싫어서 그랬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시댁에 가끔씩 가족들이 모일 때 각자 먹을 거 하나씩 만들어 와서 같이 나눠 먹곤 했었는데요. 아무리 공을 들여서 음식을 해가도 형님은 칭찬 한 번을 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은근슬쩍 제 음식만 맛이 없다고 말하곤 했어요. 어머, 어쩜? 어머님은 이렇게 뚝딱 요리도 잘하세요? 역시 요리 베테랑은 제가 따라갈 수 없다니깐요. 근데 동서는 좀 쉬면서 요리 배워야 되겠다. 내가 보기에는 너무 싱거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하긴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싱겁게도 먹는다곤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맹물인데? 동서가 결혼하고 집에서 살림에 올인한다고 하니까 난 엄청 기대했는데 요리는 솔직히 좀 어렵긴 하지? 그래요? 형수님이 입맛이 좀 센가 보네요. 전 이게 간이 딱 좋거든요. 형수님 간이 안 맞으시면 따로 간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 이 간이 딱 좋아서. 차라리 각자 간 따로 하죠. 저도 몰랐는데 제가 좀 간을 세게 해서 먹는 편이더라고요. 근데 와이프랑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딱 좋다는 거 알게 됐죠 뭐. 건강에는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전엔 밥 먹고 나면 속도 더부룩하고 입도 텁텁했는데 요즘엔 속이 편하더라고요. 에이, 그래도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죠. 거의 맹물이라니까요. 이렇게 되면 재료에 간도 하나도 안 배어있고 맛도 없고 그런데 서방님은 역시 신혼이라서 그런지 이런 것도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지. 나중에 시간 지나 봐요. 이게 그때도 맛있나. 음식 꼬라서 언니를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싸움 난다니깐요. 동서도 건강도 좋지만 간을 잘해야지. 다시 배워야 되겠어. 그러니? 난 괜찮은데 좀 싱거우면 그녀는 간을 따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구나.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니까 다 맞출 순 없잖니. 간이 센 거 약하게 하기 어려우니 간을 더 하고 싶은 사람은 더 하는 걸로 하자.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음식 해오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내가 어릴 때에는 이렇게 요리할 줄도 몰라서 내내 혼나고 그랬다니까. 요즘 애들은 역시 다르긴 달라. 그렇지? 아유, 어머님. 그러게요.
그래도 요즘은 인터넷으로 금방금방 배울 수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도 요리 하나는 뚝딱 할 수 있어요. 저 결혼할 때야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서 익혀야 했지만 솔직히 동서는 검색 한 번만 해도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거기에 어느 정도 간해야 하는지 나와 있을 텐데 동서는 그건 잘 안 봤나 보다. 그렇지? 다음에는 잘 계량해가지고 간도 잘 맞춰봐. 대놓고 제가 싫다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돌려가면서 저를 까내리는 걸 들을 때면 속상하기도 했지만 시부모님은 저를 많이 예뻐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는 게 남편이 직장을 다닐 때 제가 많이 도와줬기 때문이었죠. 남편이 약간 내성적이라 직장에 적응하는 걸 어려워했는데 그때 제가 인맥을 총동원해서 프로젝트 도움도 많이 줬고 사람들이랑도 잘 어울릴 수 있게 도와주기도 했어요. 외향적이었던 아주버님과는 다르게 내향적이었던 남편에게 저는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시부모님은 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결혼하고 제가 일을 쉴 때도 오히려 시부모님은 환영하셨고 그만큼 남편 서포트를 잘해줄 거란 생각도 하셨던 것 같아요. 남편은 더 열심히 일을 했고 차곡차곡 승진을 했어요.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고 야근도 자주 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남편을 생각해 아침이며 도시락이며 건강식으로 잘 차려주곤 했죠. 시부모님이 그걸 알고서는 칭찬을 하셨는데 형님은 그게 너무나 꼴보기 싫으셨나 보더라고요. 요즘 아침밥 차려줘? 내가 동서보다 일찍 결혼했으니까 하는 말인데 아침밥 그거 한번 차리기 시작하면 평생 차려야 돼. 지금이야 일 쉬고 있으니까 어렵진 않겠지만 나중에 일하기 시작하면 그때 돼서 못한다고 할 수 있겠어? 그냥 지금부터 못하겠다고 하고 안 하기 시작하는 게 더 나을 텐데. 나중에는 일 핑계로 못한다고 해도 서운해 한다니까. 내가 동서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야. 괜찮아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살림하는 게 잘 맞더라고요. 예전에 혼자 살 때는 살림에 재미도 없고 그랬거든요. 근데 밥상 차리면서 남편도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힘나고 더 신나서 하게 되더라고요. 형님도 그렇지 않아요? 깨끗한 주방에 있으면 뭔가 기분도 좋고 그렇잖아요. 음식 재료 손질해서 음식 만들어 플레이팅 하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나한테까지 그렇게 연기 안 해도 돼. 나도 주부인데 동서 마음을 왜 모르겠어. 지금은 신혼이라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이게 계속 하다 보면 귀찮고 그렇다니까. 사실 동서한테만 하는 말인데 동서가 그렇게 하는 게 시부모님이 얼마나 눈여겨보고 있는지 알아? 그렇게 되면 나중에 동서가 잘 안 했을 때 얼마나 말이 나오겠어. 동서 나중에 시부모님 미움받으면 억울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전달하지 마. 저도 어머님, 아버님한테 따로 연락드리고 그러는 건 아닌데 남편이 자꾸 말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번에 저한테는 부지런하다면서 힘들면 그냥 아침은 대충 먹어도 되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그래도 남편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서 밥 같이 먹고 하니까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아서 전 이것도 맞더라고요. 아마 일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부모님이 언제까지 하나 지켜본다고 했던 말도 결국에는 거짓말이었고 알고 봤더니 형님은 내내 뒤에서 제 흉을 봤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건 우연히 형님이 지인에게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을 때였어요. 그때도 제가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 홈베이킹을 하고 왔던 날이었는데
간식을 먹으면서 내내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았던 형님이 알고 봤더니 절 엄청나게 뒷담화하고 있더라고요. 말도 마. 오늘은 뭐 가지고 온 줄 알아? 난 무슨 파티쉐인 줄? 그럴 거면 그걸로 일이라도 하지. 남편 등골 빼먹는 건 무슨 재주야? 나도 일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쿠키나 만들어 봐. 케이크도 만들고. 참나. 그걸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시부모가 오냐오냐 다 좋다고 하니까 지금 기세등등 해가지고 아주 눈꼴셔 죽겠어. 속 좋은 척 형님, 어머님, 아버님 아주 알랑방귀를 낀다니까. 어머, 동서 언제 나왔어? 혹시 지금 제 얘기 하신 거예요? 당황스럽네요. 형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이렇게 형님이 절 욕할 정도로 제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언제 알랑방귀를 뀌었다고 그러세요? 지금까지 제가 한 건 그럼 다 재수없고 눈꼴 시리셨겠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나는 그냥 질투가 좀 나서 오버해서 말한 거야. 동서가 잘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질투도 나고 시부모님이며 남편까지 같이 동서 칭찬만 하니까 잠깐 기분이 이상해서 그런 거야. 전화 다 들었어? 그거 다 내 진심 아닌 거 알지? 내가 동서 얼마나 좋아하는데 어떻게 재수없고 눈꼴시다고 했겠어. 그냥 친구들끼리 하는 말이니까 신경 쓰지 마. 험담을 하는 걸 들킨 이후로 저와 형님 사이는 어색해졌고 굳이 잘 지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후로 형님은 절 노골적으로 싫어하기 시작하셨어요. 정기적으로 시댁 모임이 있어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일이 있어 시댁 모임에 늦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날 형님은 저 때문에 늦었다는 걸 엄청 강조하셨죠. 솔직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자주 모이는 것도 아니고 시간은 제때제때 맞추는 게 낫지 않아요? 어머님이나 아버님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가시니까 자꾸 이렇게 늦는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이러지 말고 늦는 사람은 벌금 내는 거 어때요? 동서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야 그전에는 한 번도 약속 시간에 늦은 적 없는데 동서가 지각하니까 일단 동서 의견이 중요할 것 같은데? 아, 형수님. 오늘 우리가 늦어서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오늘 늦은 건 와이프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이에요. 와이프가 오늘 일 있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걸 깜빡해가지고 오늘로 약속 잡았거든요.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했어야 하는데 다음에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예요. 형수님도 화 푸세요. 그전까지는 한 번도 늦은 적 없었잖아요. 서방님, 그건 너무 핑계죠. 결국에는 동서가 다른 약속 때문에 오늘 1시간 기다린 건데 솔직히 어른들은 자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다들 쉬는 날에 이렇게 모여서 시간 보내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는 동서가 제일 늦는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긴 하잖아요. 그렇지, 동서? 일하는 사람들이 늦으면 뭐 평일에 처리 못해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은 하겠지만 동서는 널린 게 시간이잖아. 그럼 늦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네. 일단 오늘 늦어서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께 미리 양해를 구했는데 시간이 오늘밖에 없으시다고 해서 변경을 못했어요. 저도 그래서 먼저 저녁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 됐나 봐요.
어쨌든 다음부터는 저도 늦지 않도록 할게요. 지각하는 사람이 벌금 내는 건 저도 찬성이에요. 오늘부터 제가 벌금을 낼 테니 기분 푸세요. 그래, 오늘부터 내야지. 늦은 건 늦은 거잖아? 앞으로 좀 신경 써. 바쁜 우리도 시댁 모임은 신경 써서 챙기는데 집에서 노는 동서가 이런 거 소홀하니까 내가 좀 기분이 안 좋네. 다음에는 꼭 늦지 않도록 해. 물론 일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건 사실이었지만 형님은 절 아예 대놓고 놀고 먹는 사람으로 취급을 했죠. 시댁에 무슨 일이 생기면 형님은 무조건 제가 그걸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어요. 어느 날은 시할머니가 편찮으셔서 입원을 하시게 되었는데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간병인을 구하기 전까지 시모께서 가서 간병을 하시겠다며 말이 나오고 있었던 순간에도 형님은 무조건 제가 가야 한다고 고집하셨죠. 어머님, 굳이 어머님이 간병하러 가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젊고 건강한 동서가 가면 되지. 솔직히 어머님이 가서 간병하시면 고생만 하시고 힘드세요.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든 걸 어머님이 무리하시면 안 되고 그냥 동서 보고 하라고 하세요. 괜찮지? 어차피 집에 있어도 할 거 없잖아. 그냥 가서 할머니 곁에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화장실 같이 가드리고 그러면 돼. 어렵지 않아. 아이고, 아니야. 어떻게 둘째가 하니? 어차피 내일 오후에 올 수 있는 간병인도 있다고 하니까 너희는 신경 쓰지 말고 그래도 한 명씩 병원 들려서 할머니 얼굴 좀 뵙고 그러렴. 요즘 할머니가 마음이 많이 약해지셨는지 가족들을 많이 찾더라고. 간병인도 올 거고 내가 내내 있을 건 아니니까 너희들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나랑 니들 시아버지랑 같이 하면 되니까. 어떻게 그래요? 내일 오실 수 있는 간병인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1시간만 간병해도 힘든데 어머님은 그냥 쉬고 계세요. 동서, 뭐해? 간다고 해야지. 동서가 건강하고 젊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는 사람 동서밖에 없잖아. 그럼 동서가 나서서 가겠다고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니야? 어머니 힘드시게 거기 가서 간병 못 해드려. 동서가 가서 할머니 간병 해드리고 와. 결국엔 제가 간병을 하러 간 건 아니었지만 제 의견은 하나도 묻지 않고 그냥 결정해버린 형님의 태도를 보고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봉사활동을 갈 거라면서 저에게 쿠키 좀 구워줄 수 있냐며 부탁을 했어요. 웬일인가 싶어서 잔뜩 구워서 가져다 줬는데 알고 봤더니 봉사활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해준 거였어요. SNS에 올라온 글을 보고선 알게 되었는데 따져 물으니까 돌아온 답은 더 황당했죠. 나한테 선물로 해준 거 아니었어? 내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쿠키 많이 구워서 나한테 알아서 쓰라고 가져다 준 거잖아. 생각해보니까 봉사활동 가는 곳은 어르신들이 있는 곳이고 그걸 선물로 드리기에는 좀 그렇더라고. 그렇다고 받은 걸 버려?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그냥 주변에 나눠준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따질 일이야? 내가 선물 받은 걸 어떻게 쓰든 말든 동서 나한테 돈이라도 받으려고 했어? 돈이 문제가 아니라요. 저는 형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을 줄 거라 해달라고 하셨으면 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대신 봉사활동 가서 간식으로 쓸 거라고 하니 저도 시간 내서 열심히 정성 들여서 만든 거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봉사활동이 아니라 친한 지인들한테 준 거면 제가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솔직히라도 말을 하셨으면 제가 이해라도 하지.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어떻게 날 그렇게 생각해? 난 거짓말 한 적 없어. 진짜로 봉사활동 가려고 만들어달라고 한 거였고, 생각해보니까 그걸 들고 봉사활동 가기에는 좀 그래서 나눠준 거라니까?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저 달달한 쿠키를 드시라고 해? 동서야말로 너무 생각이 없다. 내가 어련히 알아서 가지고 가기 그러니까 나눠주겠거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남의 SNS를 뒤져가지고 이런 걸 알아내? 소름 끼친다, 정말. 소름이요? 형님, 소름 끼치는 건 형님이 아니고 저예요. 어떻게 앞이랑 뒤가 이렇게 다르실 수가 있어요? 형님 처음부터 봉사활동 가서 쓰려고 저한테 부탁하신 거 아니잖아요. 고작 쿠키 몇 개 가지고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뭐 얼마나 대단한 걸 해줬다고. 누가 보면 나한테 엄청 대단한 거 해준 줄 알겠어. 진짜 어이없네. 뭐 돈이라도 줘? 고생했으니까 돈이라도 줘야 속이 시원하겠어? 동서 진짜 너무한다. 제가 서운해하고 기분 나빠하는 건 아랑곳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에게 더 기분 나빠하니 황당했죠. 그런데 형님은 저와 이렇게 다투게 된 걸 시부모님께 다르게 전달을 했더라고요. 형님과 다투고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 시댁 모임을 불참하게 됐는데, 그때 형님에게 뭔가를 들으셨는지 시부모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시부모님께서 형님과 싸운 일로 저에게 연락이 오고 말해준 얘기는 더 황당했어요. 둘째야, 우리한테 뭔가 서운한 거 있니? 안 그래도 이번에 모임에 참석을 못한다고 하길래 무슨 일인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네가 이번에 말해줘서 알았어. 그동안 속이 많이 상했니? 우리가 너한테 너무 압박감을 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가 힘들면 우리는 너 편할 대로 해도 좋아. 어쨌든 가정을 꾸리는 건 너랑 아들이니까 우리 눈치 볼 필요 없어. 알았지?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에 저 면접 보러 가야 한다고 해서 참석을 못했어요. 사실 좀 쉬려고 했는데 시간대도 괜찮은 일자리가 있어서요. 단기 계약이라서 잠깐 머리도 식히고 그럴 겸 겸사겸사 해보려고 이번에 면접 지원했는데 형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형님이 저 면접 보느라 못 오는 거라고 말은 안 하셨어요?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면접? 아니, 갑자기 면접이라니? 그런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우리가 들은 건 네가 우리 때문에 눈치를 많이 본다는 거였어. 그래서 형님한테도 쿠키 만들어서 팔려고 했다며. 그네가 네가 쿠키값 제대로 지불 안 하냐고 따졌다면서 많이 상처받았다고 말하더라고. 요즘 뭐 어려운 거 있니? 아들한테 말해보려고 했는데 별일 없다고 해서 말이야. 그쪽 분야로 일해보려고 면접 본 거야? 그래, 네가 손재주도 좋고 곧잘하니까 그쪽으로 일하는 것도 좋을 것 같구나. 그게 무슨... 어머님, 저 형님한테 쿠키 판 적 없어요. 저번에 봉사활동 가신다면서 쿠키 잔뜩 만들어달라고 하시고서는 그걸 다 주변에 선물로 뿌렸더라고요. 형님께서 직접 만든 쿠키라면서 선물로 나눠준 거 보고 제가 좀 기분이 나빠서 뭐라고 했는데 형님한테 돈을 받고 드린 건 아니에요. 뭐? 아니 그럼 왜 큰애가 그런 소리를 한 거지? 어쨌든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구나. 그네가 요즘 일이 많이 바쁜지
주말에도 내내 일하러 나가고 정신이 없대. 그래서 너랑 말하면서 뭔가 오해가 쌓인 모양이야. 나중에 큰애 한가해지면 오해 좀 풀고 그래야 할 것 같구나. 제가 없는 자리에서는 제가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을 했다면서 말했다는 걸 알고선 대충격이었어요. 형님께 따졌지만 그게 아닌 말고라고 답변을 할 뿐이었죠. 그러던 제가 지인 부탁으로 단기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인의 용역으로 구청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질환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서 제가 대신 일을 하게 됐죠. 문제는 그 구청이 형님이 일하는 곳이었는데 하루에 여러 번 마주치게 되자 형님은 일부러 그런다며 화를 내셨죠. 나한테 일부러 지금 이러는 거야? 이건 고의가 아니고서야 그럴 수 없는 거지. 왜 자꾸 그러는 거야? 내 화를 돋구려고 하는 건가? 일할 생각 없다고 했던 사람은 어디 가고 갑자기 왜 우리 구청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건데? 동서 참 여우다. 그렇지? 이렇게라도 내 도움 받고 여기에 자리 잡으려고 이러는 건가? 근데 어쩌지? 난 동서한테 내 힘 빌려줄 생각 없는데? 아, 그게 아니라요. 거기 용역으로 일하던 청소업체 직원이 제가 아는 지인이에요. 이번에 갑자기 입원하게 돼가지고 됐다 찼다가 안 돼서 저한테 부탁한 거고 전 3개월만 여기서 일하기로 했어요. 형님 덕 볼 생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구청에서 마주치는 거 불편하시면 아는 척 안 하셔도 되니까 걱정 마세요. 말이랑 행동이랑 너무 다른 거 아니야? 나랑 아는 척 안 할 마음이었으면 애초에 눈앞에 알랑알랑 거리면 안 되지. 우리 하루에도 수십 번 마주치는 거 몰라? 어떻게 그 꼴을 보고 내가 걱정을 안 해? 누가 동서, 내 동서인 거 알면 다들 신경 쓰지 않겠어? 안 그래? 당연히 청소해야 하니까 마주치죠. 그리고 형님이 자주 화장실 왔다 갔다 한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다른 분들 한 번 갈 때 형님은 10번이나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밖에 있는 저랑 마주치지 않으시겠어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3개월만 참으세요. 저도 3개월만 일하고 안 할 거니까. 형님은 굳이 아는 척을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절 마주칠 때마다 불편함을 온몸으로 표현했죠. 저렇게 불편함을 표현하는 게 남들한테는 더 잘 티가 나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 구청 화장실에서 휴지통을 비우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제 뒤통수를 내리치더라고요. 전 깜짝 놀라 쳐다보니 공무원 형님이 저에게 소리를 치며 말했어요. 이것 봐, 이것 봐. 여기서 내가 뭘 하나 뒷공무니만 쫄쫄 쫓아다닌 거 동서 맞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요즘 화장실에 내 이름 누가 쓰고 다닌다던데 그거 다 동서가 쓴 거 맞지?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회사까지 찾아와서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내가 그냥 넘어갈 테니까 이제 그만하고 가. 여기서 일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찾으라고. 네?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형님 뒷공무니를 쫓아다녀요? 그런 적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분들 들어오기 전에 얼른 그냥 나가세요. 지금까지 형님 아는 척도 안 했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왜 이러세요? 그리고 화장실에 이름 쓰고 다니는 거 저 아니에요. 아무 죄 없는 사람 의심하고 있는 거니까 저 의심하지 마시라고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화내는 꼴을 보니 역시나 너구나? 여기서 일 그만해. 누가 일하래? 상부의 말에 자를 거야.
내가 지금 어떤 이치인지 너는 모르겠지. 내 말 한마디에 너뿐만 아니라 여기 계약된 용역도 바뀔 수 있는데 그렇게 해줄까? 그럼 너 하나 때문에 그 업체는 망할 텐데 괜찮겠니? 의심하는 게 아니고 확신이니까 이제 그만해. 그래도 가족이라고 내가 이 정도로 참고 넘어갈 테니까. 아, 진짜 보자 하니까. 뭐 화장실 낙서? 그거 말하는 건가? 이미영, 장도훈 불륜 저지르고 있다는 거? 누군지 궁금해? 모질이야. 내가 비밀 하나 말해줄까? 네 그 더러운 짓거리 안 들킬 줄 알았니? 낙서가 아니고 팩트더만. 근데 내가 여기 환경미화 담당이라 그거 싹 다 지웠어. 조심해. 언제 너 그 자리에서 내려올지 모르겠네. 그거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 사실인가? 형님은 제 말에 얼굴이 붉어진 채로 당황하고 나가버렸죠. 화장실 벽면 이곳저곳에 누군가가 낙서를 적어 놓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써놓은 글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형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불륜이라는 글자를 보고선 뭔지 싶었는데 형님이 하루에도 수십 번 자리를 이탈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음날 쉬는 날이라 밖에 외출을 하게 됐는데 형님에게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자마자 형님은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쳤어요. 야, 내가 외도를 하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야? 이런 걸로 나 압박하려고? 참 아직도 뭘 모르나 본데. 이런 것도 다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거 가지고 무슨 증거를 댈 수 있는데? 고작 화장실 낙서? 여기서 또 쉬쉬하는 얘기를 네가 뭔 재주로 꺼낼 거냐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 내가 잘나서 네가 좀 배 아픈가 본데? 내가 좀 잘나야 말이지. 주변의 남자들이 날 가만히 둘 거라고 생각했니? 안 그래도 내가 우리 오빠한테 다 말했어. 우리 사이 너한테 들킨다고 쫑날 것 같니? 네가 쫑나지? 그네야, 지금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니? 우리 오빠라니? 불륜이라니? 너 지금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지금 너 외도 저지르고 있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안 그래도 이상했어. 공무원이라는 애가 주말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러 나간다길래 너무 힘들겠다 걱정해보면 얼굴에 피곤함이 없던데. 지금껏 밖에서 헛짓거리하고 다닌 거야? 아니, 어머님. 어떻게, 그게 아니라요.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요. 실은 어제 동서가 저한테 압박을 했어요. 구청에 헛소문이 돌아가지고 안 그래도 윗선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화장실에 누가 이상한 글을 적어놨는데 그게 동서가 적은 거더라고요. 저보고 다 알고 있다면서 압박하길래 저도 참다 화가 나서 진짜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참다 화가 나서 그런 소리를 했다고?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했는지 알기나 하니? 넌 내가 네 말 한마디에 다 속아 넘어가는 우스운 사람이구나? 그래, 어디 한번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자꾸나. 쉬는 날 시부모님과 만났던 저에게 마침 형님 전화가 온 것이었고 결국 시부모님은 이 사태를 모두하시게 되셨죠. 형님은 제가 자신을 거짓말로 압박하는 거라며 말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형님의 외도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형님은 감쪽같이 속이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아주버님은 형님의 외도를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고 증거를 찾던 와중에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었죠. 결국 형님은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면서
소장은 구청으로 보내졌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 월급의 가압류 통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구청에 외도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고 결국 형님과 상간남 모두 징계 처분으로 직위 해제가 되었나 보더라고요. 나중에 형님은 저에게 억울하다며 연락이 왔어요. 나 정말 억울해. 지금껏 자식들 키우면서 열심히 돈 번 죄밖에 없어. 차라리 진짜 외도라도 저질렀다면 모를까. 그냥 재미삼아 만난 거 가지고 이렇게 이혼까지 당하고 직장도 잘리고 온갖 원망 듣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이렇게 내 인생 망친 거 다 네 탓이야. 알아? 너만 아니었으면 지금도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었다고. 그걸 왜 날 탓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쪽 인생 망친 거 그쪽 탓이야. 지금 누굴 탓하고 있어? 이혼하는데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떠벌리고 다닌 건 내가 아니고 그쪽 아닌가? 솔직히 이번 전화도 그쪽이 나한테 따지려고 한 거면서 참 여전하네. 그리고 당신이 한 게 불륜이야. 어디서 재미를 말해? 진심이 아니었다고. 그냥 재미로 만난 것뿐인데. 그래, 내가 다 잘못했지. 너무 후회돼, 동서. 남편이랑 나 다시 잘해보고 싶은데 애들도 날 안 보고 남편도 연락이 안 돼. 제발 아이들만이라도 날 좀 보게 해달라고 동서가 부탁해주면 안 될까? 시댁 식구들 난 싫어해도 동서는 좋아했잖아. 뭐가 그렇게 좋은지 동서는 밥만 해와도 좋아했지. 난 결혼 생활 내내 그렇게 노력해도 안 좋아하더구만. 이제 와 애들 생각을 해? 헛소리 하지 말고 밀린 양육비나 보내. 널 존경하고 존중하던 시댁 식구들 배신 때린 건 당신이야.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들을 버리고 떠날 생각만 하는 사람을 누가 보고 싶어 해? 그거 다 지 팔자 지가 꾼 거니 네 탓이야. 정신 차리고 남 탓할 시간에 자신부터 되돌아봐. 형님이 절 싫어했던 건 단순히 자격지심 때문이었죠. 제가 노력하는 건 노력으로 보이지 않았고 전 정말 노력 없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러니 절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저도 상대방을 생각하고 위해주는 마음으로 더 노력을 했던 것뿐이었는데 자격지심이 가정을 망쳤다는 게 참 씁쓸하더라고요. 폭풍 같았던 일들이 지나가고 지금은 시댁 식구들도 많이 괜찮아졌어요. 종종 가족들이 다 모여 식사를 하면서 서운했던 일들, 바라는 일들 솔직히 털어놓으며 전보다 더 가깝게 지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점에서 자격지심을 느끼시나요? 물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질투가 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걸 계기로 더 성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질투로 시기하는 게 아닌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